엄마 작가가 되다 16번째 이야기. 샤넬보다 마인드맵의 저자 오소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너무 끝판왕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이 도구가 너무나도 많이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원래는 되게 돈 쫓아서 기업 강의만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근데 엄마들을 만나고 하게 된 게 우울증이 일단 너무너무 심했는데 저를 이 마인드맵으로 극복을 하게 됐고, 이게 엄마들에게 알려졌을 때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전달됐을 때 너무 좋은 도구일 거란 생각이 들면서 강사의 삶도 중요하지만 엄마로서의 삶으로 이거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정말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먼저 많이 알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교육할 수 있는 많은 나의 자녀들이나 이웃 아이들 그것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꿈을 좀 관리했던 저의 사례를 빌어서 이제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요즘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차 잡는 방법까지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조된 사진과 함께 위조된 사진과 함께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저는 강사입니다. 근데 이제 강사라는 말보다는 요즘 이제 교장쌤이라는 단어로 맵스쿨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마인드맵을 알려주고 있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뇌의 그림을 이제 가지고 왔죠. 저는 뇌에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알게 됐는데 제 뇌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5살 때 뭐 오뇌가 좋아진다, 뭐 몇 살에 뭐 좌뇌가 좋아진다, 이런 육아 서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서적이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아닌데 제가 제 머리를 개조를 시켜가다 보니까 어른들도 머리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들도 얼마든지 두뇌는 좋아질 수 있고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맨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자기관리에 대한 것을 마인드맵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쓰는 것에 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강사 경력이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서비스 교육을 했어요. 그냥 내가 느낀 것만 강의를 할 줄 알지 제가 없는 거를 강의를 하는 방법은 되게 막 불편한 옷을 입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접고 무슨 강의를 하기 시작했냐면 돈 욕심도 많고 성공 욕심도 많은 내가 어떻게 꿈을 꿔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을 좀 성장을 시키는지 이걸 강의를 하자 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자기계발서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딱 똑같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제발 꿈을 꿔라. 꿈을 꿔라. 꿈을 꿔야 사람이 표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셀프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좀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건 뭐냐면요. 꿈을 꿔. 꼭 이뤄. 달려.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 뭐 약간 이렇게 좀 무서웠어요. 강의가 좀 무서웠어요. 막 꿈을 꾸지 않으면 죽일 것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꿈을 꾸는 거는요,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서 표류하지 않는 거. 내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되게 중요해요. 늘 감사가 넘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는구나. 너무 중요한데, 대신에 꿈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에 대한 꿈을 꿔야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지 않고요. 방탕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꿈이 필요한 거지, 막 꿈을 안 꾸면 죽일 것처럼 이건 이제 아니더라라는 거를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꿈을 꿔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비하여 이제 또 2번째가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제발 좀 써라였어요.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다? 제발 좀 써라. 왜냐면 꿈을 꾸기 위해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행동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극제는요,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여기 어머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여기 모인 분들 중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가 공부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가 싫은,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러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해,
너가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해라? 뇌를 이용해라. 근데 뇌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더라? 시각화. 내가 자꾸 보는 거. 자꾸 보는 것들. 우리 뭐 여기 우리 그 장효선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문화기획을 하시는 건 아마도 그 민면 어머님들과 함께 뭐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강의가 너무 필요해서 내가 좋은 강의 안에서 삶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장을 원해요. 그런데 그 성장을 원하는 분들은 그 성장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다행히 서초구가 아니어도 서초구에 내가 살지 않아도 이 교육을 모두가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성장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테두리 안에 있다면 아 우리 성장할 수 있구나를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했고 제가 강사 생활을 좀 어렸을 때 시작을 했지만 전 저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요 목표 관리를 얘기하게 됐어요. 꿈을 좀 꾸자. 꿈을 꿀 때 우리가 표류하지 않는다. 겉돌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는다. 안주하지 않고 늘 성장을 향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관리. 어제도 제가 제 감정관리 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썩어 빠진 인간들이 아직도 내 주변에 많아서 자꾸 저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걸 얼마나 빨리 내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상처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내가 허우적거려봤자 누구 인생이 나고 돼요? 내 인생만 나고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걸러내는 과정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한 감정 관리를 전 뭘로 했어요? 마인드맵을 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게 작성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강의는 또 제가 제가 맛있는 것만 주면 사실 다 해요. 시간이 그렇게 없는 애는 아니에요. 막 장 대표님이 막 바쁘시죠? 사실 안 바빠. 막 게으를 때도 있고 저도 나태할 때도 있고 원래 태생이 나태한 애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마인드맵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걸 집중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강의가 없었으면 집에 있었을 거야. 늘어졌을 거야. 비도 오는데. 그죠? 근데 뭔가 스케줄 안에서 보이는 스케줄 안에서 제 삶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안에 저도 놓여져 있어요. 늘 감정 관리하고 늘 목표 관리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고요. 지식 관리를 해야 돼요. 배운 걸 쓰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쓴 거를 그 다음에 안 보더라. 안 보더라. 저도 자격증이 85개예요. 저는 제가 너무 미친 애 같죠? 처음에 왜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늘 뭔가 하다가 마니까 제가 사실은 계속 배웠어요. 계속 배우면서 내가 뭘 잘하지 끊임없이 탐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쓰고 배운 게 남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식관리를 못하고 있구나. 지식관리 하나만 딱 하나 알려드릴까요? 모임 기록이요 나한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있으면 첫 번째 내가 기록 남기는 그 노트의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어떤 거 노트가 요만하고 어떤 거 노트가 이따만 하면요 나중에 그거 꽂아놓기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 버리게 돼요. 한번 싹 보고 나 이거 활용성이 없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 지식의 관리의 축적은요 같은 동일 사이즈로 기록물을 남겨야 축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와 관리에도 노하우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마인드맵을 하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규격의 사이즈로 마인드맵을 그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A4 해야겠다. 계속 A4로 가세요. A5다. 계속 A5로 가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팁. 번호를 쓰세요. 오늘부터 마인드맵 첫 번째 마인드맵이 탄생을 하겠죠. 그럼 거기 오른쪽 상단에도 왼쪽 상단에도 상관이 없고요. 1번이라고 쓰세요. 나의 마인드맵은 몇 번에서 시작을 해요? 1번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마인드맵 보니까 비교해놓고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난 배웠는데 왜 난 안 돼요? 난 그림을 못 그리나 봐. 글씨를 못 쓰나 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마인드맵은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씨가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여기에 담아냈냐가 중요하고요. 내 1번 마인드맵이랑 내가 열심히 집중하고 나서 나중에 50번 마인드맵이랑 내가 어떻게 성장했지가 중요해요. 와, 내 생각이 크게 이렇게 깊어졌어? 와, 내가 옛날에는 가지치기 하나도 힘들었는데 이젠 가지치기가 3개가 돼? 이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나한테 적용을 못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육할 때 괜찮아. 처음엔 다 못해. 아이가 미술학원을 갔는데 엄마 나 그림 못 그려.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처음엔 다 못해. 배우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적용을 못해요. 나는 왜 처음부터 못하지? 인정을 못해요. 성인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해요. 그게 처음부터 누구 마인드맵이랑 비교를 해요? 우소희 마인드맵이랑 비교를 해요. 그럼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기분이 나빠요. 왜 저는 10년 넘게 마인드맵을 몇천 장을 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번 마인드맵과 여러분들의 10번 마인드맵, 여러분들의 100번 마인드맵을 비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식관리예요. 눈에 보이게 기록물을 남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계관리. 오늘 이렇게 만난 분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저 엄마는 애가 몇 살? 저 엄마는 애가 몇 살? 오소희 성격. 이렇게 쓰는 거죠. 오소희 성격. 생각보다 걸걸. 생각보다 더럽. 뭐 이런 걸 쓰시는 거죠. 그렇게 쓰면서 나중에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사람 그랬어. 이러한 정보가 있었지. 그때 오소희 작가님 아이가 8살, 9살이랬어. 써놨다가. 그걸 갖고 공통 관심사를 또 물고 저한테 문자를 하시면 어머 감동이야. 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머 우리 아이 나이를 기억해.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에도요. 관심이라는 것을 기록을 남겨야 돼요. 내 머리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머리는 좋지 않아요. 머리를 빗고 너무 안 쓰지 마시고 쓰세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멘토 교수님은요. 전화번호 저장을 할 때 처음 만난 2021년 20일 이렇게 써놓고 아이가 몇 세 무슨 일 하는지까지 써놓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을 때 보이죠? 난 사실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머 효선이 어머니 아이는 잘 커요? 이제 입학했겠네? 그럼 받는 분들은 어때요? 2년 만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 이름을 기억을 하지? 우리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어떻게 기억하지? 사실 교수님 몰라요. 교수님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한 관리를 기록을 해놨더니 기억을 하시더라. 그죠? 기록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 첫 책입니다. 전 이거를 우울증 때 썼어요. 2017년 우울증 때 제가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는 사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막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파고 들면 너무 파지 마세요. 이때는 저를 무시했던 어떤 강사 후배 때문에 오기로 썼어요. 너가 내가 책을 쓰겠다는 걸 무시해? 진짜 써볼게. 그래서 아이가 그때 연년생이 너무 어린데도 불구하고 제가요 새벽 4시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성격을 이용한 것 같아요. 누구를 이겨먹으려는 그 나쁜 마음? 그걸 근데 좋은 쪽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겨내고 누군가 보여주는 어떤 꿈, 내가 갖고 있는 결과물, 그래 해보자.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아이들 보통 재우다 보면 같이 주무시잖아요. 알람을 켜놓고 남편한테 나를 깨워라 해놓고 제가 그 시간부터 새벽 4시까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울증 기간 동안 쓴 책이기 때문에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그리시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3년 동안 죽전이라는 곳에서 엄마들한테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미쳤죠. 재능 기부를 3년 동안을. 근데 그때는 왜 했냐면 제가 살려고 했어요. 제가 마인드맵으로 내 꿈을 썼어요. 야 오소희 너 살아야지. 제가 자살기도를 2번을 했잖아요. 책에 나와 있다시피 자살기도를 2번을 했는데 살아야겠는 거예요. 너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써보다 보니까 저는 강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해서 옛날에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가 어리니까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멀리 나가서 강의를 못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강사님 고마워요 라는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라도 하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럴듯하게 예쁜 카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뽀로로 장판이 깔려있고 호비 책상이 막 난도질이 돼 있는 그런 걸 깔고, 그죠? 그럼 막 떡도 막 이상하게 막 맛없게 굽는데 그런 떡을 만들어 놓고 동네 엄마들을 카페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냐? 강사로 유명한 게 아니라 저 집은 신천지다. 저 집은 다단계다. 사람을 이유 없이 부른다. 이래가지고 유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후기를 카페에 남겨주기 시작하고 블로그에 남겨주는 거죠. 이분은 왜 이럴까?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강의는 괜찮더라. 이런 후기들이 쌓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엄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후기 좀 써달라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인스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해시태그 걸어서 좀 써주세요. 그게 살리는. 왜냐면 저는 그거를 책 쓰고 싶어서 이용을 한 거예요. 책 좀 내게. 후기 좀 써주세요. 그때 진짜 그 후기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싶으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책을 쓴 사람이랑 친해지세요. 그럼 책을 쓴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줘요. 일단 이거 먼저 쓰세요. 저기 보면 자기관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요 글을 쓰려면 내 스토리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쓰게 했던 게 뭐냐면 내 장점 좀 써볼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인드맵 알려드릴 테니까 자, 가운데다 본인 얼굴 하나 그리시고요. 내가 오렌지를 닮아서 똑같아. 오렌지 그리시고, 내가 만약에 콜라병을 닮았다. 내 몸매가 막 수술도 하고 또 짱짱하다. 콜라병을 그리시고, 그죠? 그리고 나는 좀 곰돌이를 닮았다. 푸근하다. 곰돌이를 그리시고. 그리세요. 할 때 일단 못 그려. 왜? 완벽하게 그리려고 못 그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생각이 안 난대. 왜요? 물어봤더니 내가요 우리 애들 장점, 우리 애기 아빠 장점만 생각했지 내 장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내 이야기를 쓰는 걸 부끄러워해요. 내가 내 장점 쓰는 걸 부끄러워. 아니 내 장점 쓰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책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내 장점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쓸 줄 아셔야 돼요. 내 장점도 생각나지 않는데 내 책을 쓸 수는 없어요. 단점도 쓰셔야 돼요. 그냥 다 까버려 그냥. 저는 여기 샤넬보다 마인드맵 책에 우리 엄마가 모르는 내용도 다 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엄마가 내 책을 안 읽어요. 우리 남편도 안 읽어요. 저 얘기했어 얼마 전에. 너 왜 내 책 달란 얘기를 안 해? 했대.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보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 써놔도요 내 가족은 안 읽어요. 그냥 내 딸이 책 냈다고 옆에서 그냥 자랑만 할 뿐이지 안 읽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장점과 단점 마음껏 쓰세요. 내 친구도 안 읽어요. 내 친구도 안 읽어요. 그냥 나 내 책 샀다 인증만 하더라고. 나중에 그 친구 집 가서 봤더니 새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 없이 쓰세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셔야 돼요. 근데 블로그에다 글을 쓰라 그랬더니 또 안 써. 왜? 누가 와서 볼까봐. 근데 무슨 책을 써?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내 블로그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블로그에 글을 안 써.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을 쓰셔라. 저도 이제 마인드맵을요, 일단 썼잖아요? 글을 막 블로그에 썼어요.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 명이 들어와. 두 명이 들어와. 그러더니 갑자기 팬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다 이렇게 막, 나 너의 솔직함에 반했어.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 글을 쓰면서 그 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 글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래서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블로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글을 처음엔 3줄, 5줄. 아니 아까 마인드맵도 완벽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글 쓰는 것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저 진짜 글 그지같이 썼거든요. 못 썼어. 글을 못 썼다고. 근데 그렇게 한 줄, 3줄 쓰던 저도 책을 썼잖아요. 우리 엄마가 놀래요. 너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제가 막 삼성전자 강의 다니고 서울대학교 강의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어. 네가 거길 왜 강의를 가니? 근데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내 완벽성을 믿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성장한다라는 걸 믿고 블로그도 쓰시고 인스타에도 쓰시고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인드맵으로 알게 된 게 뇌가 좋아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는요 2가지 역할이 이제 주로 주축으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전두엽도 있고요. 측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기본적인 기능 말고요. 뭐 기억을 담당하는 뭐 이런 거 말고 머리를 좋게 하는 양쪽의 뇌가 훈련시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필기 방법 하나만 바꿔도 바꿀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좌뇌, 우뇌 역할을 아셔야겠죠. 좌뇌는 언어뇌라고 해서요. 뭔가 조금 분석적이게 말을 막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 그게 좌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뇌는요. 상상하는 거. 예쁘게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공간을 막 꾸미고 없던 거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런 거 약간 우뇌적인 역할. 근데 이미 있는 걸 되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분류를 잘해. 그거는 좌뇌형이겠죠. 그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인드맵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개발되어 있지 않던 좌뇌도요. 좋아지는 걸 느끼더라예요. 분류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예요. 15년 동안. 강사는 강의 기획서라는 걸 쓰거든요. 기획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을 논리적으로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럼 강사를 해, 네가. 그죠? 마인드맵에 가지치기 있죠. 내가 오늘 강의를 2시간을 하는데 1, 2, 3 이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운해거든요. 말하다 보면 3,000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저의 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득 구조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요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머무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글쓰기가 요점만 파악해도 잘 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할 말은 많은데요. 목차가 정리가 안 돼요. 이런 분들. 그죠? 그분들은 좌뇌를 발달시키면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메시지 있어요. 근데요, 이걸 스토리를 못 풀겠어요. 이런 분들은 우뇌가 발달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우뇌가, 좌뇌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글쓰기를 위한 마인드맵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기 위한 다양한 마인드맵을 내가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마인드맵을 왜 배워요? 아웃풋을 내기 위해 배워요. 마인드맵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저한테 마인드맵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사 조직에서는요,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또는 팀의 단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위해서 배우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또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배우기도 하겠죠. 생각하는 일을 조사하는 일을 그럼 잘 하셔야 돼요. 자, 저는 독서 마인드맵을 가르쳐요. 그러면 책을 왜 읽냐는 거예요. 이 샤넬을 읽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공감을 하고 나도 너처럼 잘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되니? 라는 걸 조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오소희가 되게 당연한 거를 감사를 하기 시작했대. 나도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그럼 그거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죠. 그렇죠. 마인드맵을 통해서 효도를 했대. 효도하고 싶어 나도. 효도하는 방법을 이 책 안에서 배우셔야겠죠. 생각하는 것과 조사하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그럼 너는 어떻게 썼길래 그것을 생각을 했고 조사를 했니? 저 책도 많이 읽었었거든요. 요즘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늘 마인드맵으로 생각하고 조사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다 아는 방법이에요. 6가지를 썼어요. 이거를 가지를 써서 썼어요. 책을 읽고 나서 책에서 어떻게 하래?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하래? 뭐 하래? 언제 하래? 왜 하는 거래? 시간 관리 우리가? 누구랑 하래? 누구한테 가서 배우래? 어디 가서 배우래? 어디 가서 그 사람들과 있으래? 저는 그리고 책을 읽으면요 늘 그 저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저자를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책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블로그에 썼어요. 그때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책 저자가 참 한가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맨날 내 책을 네이버에 검색해. 그래서 누가 후기를 남기고 거기다 내가 댓글을 달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머! 작가님이 내 블로그에? 모든 작가는 검색을 합니다. 내 책의 후기를. 근데 조금 그래도 이제 사람과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지가 댓글을 달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요. 근데 뭔가 책을 썼지만 나도 조금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그래도 내가 작가야 이걸 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 안 달아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작가는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책을 내고 나서 모든 작가는 한가하구나. 내가 맨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맨날 제가 제 블로그에 퍼다 나르거든요, 후기를. 그래서 후기를 남기세요. 그럼 작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작가랑 친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작가에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관심사가 있으니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랑 친해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어요. 제가 맨날 강의를 다니는 엄마들한테 누군가 강의를 듣고 강사님 좋은 강의였습니다 이러고 헤어지죠. 근데 누군가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제 거 인스타 들어와서 어머 강사님이 이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맨날 리스 찍어갖고 올리거든요 혼자. 막 외계인 선글라스 찍어갖고 올리고 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생긴 거 되게 부여시가 생겼는데 인스타 들어가니까 되게 친근해. 그러면서 저랑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 손을 내미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연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친해지지? 근데 다가오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겠죠, 영영. 전 늘 이거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가들 많이 제가 친해요. 왜? 다가갔으니까. 책을 읽고. 그들이 다가온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갔으니까. 그죠? 까치발. 애기들만 까치발을 드냐? 아니에요. 우리도 까치발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30대, 40대. 어머,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막 갱년기도 오셨다는데. 막.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까치발을 들어. 죄송한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40대가요. 그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40대가 이제 평균 나이가 125세래요. 겁나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2바퀴 더 사셔야 돼요. 갱년기가 지나가면 어머 나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일어나셔야 된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는 약간 분만의 시기? 새로운 나를 출산하는 이제부터 80년을 난 더 살겠구나. 막 지금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나에 대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엄마 갖다 앉힐 수 있어. 강의 한번
줘. 이 사람은요, 아유, 그냥 말하는 거 다 강일 수 있어.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다 넣고 저희 엄마를 닮지 않았어요. 닮으려고 한 거지. 왜냐면 AF 딱 벌어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딱 보니까 우리 아빠를 닮아서 나도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제가 우리 엄마를 닮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엄마를 제가 모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멘토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아들이건 딸이건 딸이 조금 더 그러겠죠. 나 우리 엄마같이 살고 싶어 더 하겠죠. 근데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부모로서 내 인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면 지금부터 80년 어떻게 계획하실 거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 권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밑줄 쫙쫙 긋고 나서 어머 책 열심히 읽었어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따라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뭘 흉내내야 되지?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란 말을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실 텐데 오소희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 다 하실 텐데 근데 우리는 모방조차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방하셔야 돼요. 누구를? 내가 읽은 좋은 책을 쓴 저자를 또는 내가 오늘 강의를 들은 그 저자를 따라하시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을 하셔야 되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까치발 전략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까치발 전략을 늘 마인드맵으로 썼던 거예요. 저는요 원래 머리 안 좋아요. 학교도 저기 지방대 나왔고요. 원래 머리 안 좋아서 대학원도 안 갔어요. 강사님들이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도 대학원 나오셔야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가요. 근데 왜요? 저처럼 머리 나쁜 애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싫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논문 쓰는 것도 싫었어요 저는. 근데 그 대학원을 가는 거 제외하고는 다 저는 까치발이었어요. 대학원 나온 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저는요 다리를 늘 사실 키도 작아요. 그래서 늘 까치발 전략으로 저는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신의 역량 높이셔야죠. 나는 안 돼. 그림을 못 그려. 뭐 글씨를 못 써. 아니 그래서 배운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왜 애들이 미술학원을 가고 왜 수학학원을 가냐고. 아이들도 다 본인의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환경. 남편이 돈을 안 벌어요. 그럼 내가 벌면 되지.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남편 말을 들으면 돼. 그죠? 부부가 어쨌든 달라서 결혼했잖아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늘 달라서 삐리리 막 이러거든요. 내가 선택했어. 제가 늘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막 나한테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골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아빠로 인해 남편에 대한 기대심리 결혼을 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지금 남편의 존재가 늘 고마워. 어머 애도 잘 보네. 어머 설거지도 잘하네. 돈을 그래 조금 못 벌어오면 어때? 얘 확실히 하네. 기대심리가 없었더니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 그게 감사해요. 남자에 대한 기준치를 떨어뜨려 놨구나. 그래서 저는 늘 그냥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심리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우울증이 왔대. 왜요? 코로나 때문에 애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애가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싫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사 오고 나니까 이제 기지개를 펴볼까 했더니 코로나라서 애들이 학원을 안 가, 학교도 안 가. 너무 힘든 거. 특히 연년생이야. 말도 안 들어. 반인 반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반인 반수가 지금 저희 집에 뛰어다니고 있어요. 유니콘도 아니고 유니콘이 이쁘기라도 하지. 근데 그런 주어진 환경 어쩔 거야.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세요. 그게 내 인생 심플해요. 남편도 바꿀 수 없고요. 시아버지도 바꿀 수 없고요. 우리 친정 아빠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훨씬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정관리 아닌가요? 바꾸지 못하는데 바꾸지 못해서 짜증나 막 이러고 있으면요 내 마음만 힘들어져요. 나만 암이 오고 나만 주름이 깊어지고 나만 다크서클이 내려가고 그죠? 나만 또 열받아서 맥주 먹고 살이 찔긴다. 그죠? 우리 맨날 원망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술을 먹어서 이렇게 됐다. 아니야.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예요. 이해되시죠? 주어진 환경 극복하셔야죠. 자원의 제약? 아니 이렇게 공짜 강의도 있는데 뭐로 돈 내갖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냐는 거죠.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방법을 내가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새롭지 않으세요? 블로그 하면 저자가 와? 몰랐어. 그죠? 그래서 자원의 제약 이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치발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역량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저는 제가 해봤으니까 얘기했어요. 나 머리도 안 똑똑한데 해냈어. 얼마나 자신 있어. 이게 스토리가 돼서 샤넬보다 마인드맵이 나오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안 똑똑하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아해. 사람들이 내가 안 똑똑하다고 얘기하면 좋아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빠가 그지 같다고 얘기하면 좋아해. 본인 아빠도 그지 같은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많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난 이야기를 글을 쓰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그걸 이겨냈던 거, 이게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스토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 인생을 들여다보시면서 쓰세요. 써보세요. 3줄 나와도 돼. 나중에 그 3줄이 30줄이 될 수 있어요. 일단 3줄부터 써야 돼. 근데 30줄이 안 된다고 3줄로 안 써. 안 바뀌어요. 책 못 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꿈꾸는 방법을 마인드맵을 했다고 했죠. 10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인드맵이라는 건 사실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를 처음에 뻗어낸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안 예쁘게 나오거든. 안 예쁘게 나오거든. 근데 안 예쁜 가지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생각을 쪼개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10년 전에 쓴 거예요. 2020년에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강사가 되겠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도 그런가? 아무튼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돈도 오른 강사였어요. 내 눈에는 돈 써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1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김미경까지는 안 돼도 김미경의 반타작이라도 하리라. 김미경이 그때 당시 1시간에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나는 300이나 벌겠다. 근데 그 꿈을 꿨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외계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김미경이 우리나라에서 600을 번다는데 왜 내가 300을 번다고 했더니 니네들 무시해? 그래서 저는 딴 사람들한테 제 꿈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작전을 짰어요. 그 제 작전을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께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여줬는데 그래도 보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제 10년 전에 실제로 썼던 방법이에요. 자, 마인드맵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여러분들 다들 돌돌돌 말아 드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몸값 비싼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전략 쓴 게요, 인맥 관리 잘하자였어요. 장 대표님, 내가 관리 잘해야 돼요. 저분이 나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나는 사실 홍보 딱 한 번 올렸는데 이분 계속 올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맥 관리를 내가 잘해야겠구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항상 나를 만나게 포진을 해야겠구나. 그럼 나를 좀 연출하기도 해야겠죠. 좀 더 예쁘게 나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 사람들과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무조건 다양한 분야를 배우자. 익히자. 왜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많이 딴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면 한 분야 가면 돼요. 그게 사실 더 현명해요. 제가 85개 자격증을 땄지만 뭐 쓰는 건 5개도 안 돼요. 그럼 그 시간과 그 자원과 모든 걸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를 알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르면 낙오할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배워야죠. 검증을 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였더니 또 자기 관리 잘하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제가 상당히 게을러요. 상당히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 집이 안주할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자. 꿈을 꾸자. 크게 꾸자.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안에 TV 출연하자. 왜냐면 TV를 출연해야 유명해진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잘 써야 돼요. TV를 출연하자라고 좀 이렇게 그냥 대충 썼더니 방청객으로 많이 등장했어요. 결혼 전까지 남자친구 바꿔가며 윤도현 러버레트 한 3번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월드컵 때 응원하다가 9시 뉴스에 안 찍어, 나 어차피 저렇게 나 찍는 거 같지? 안 찍어. 이렇게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응원을 하다가 입이 많이 나왔어요. 9시 뉴스에 콧구멍이랑 입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짝 프로그램 이런 데서 섭외 연락이 왔는데, 개국 먹을까봐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다니면, 김미경 강사님 강의에 제가 원래 빨간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거든요. 막 기록하는 거. 찍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록했더니 제 손과 제 얼굴, 옆모습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미경 강사님 10년 전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많이 나와요. 강사로 출연하고 싶었는데 강사로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꿈은 구체적으로, 남의 인생을 갖고 웃지 마세요. 저는 속상했다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셨죠?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너무 일에만 열중하지 말자. 내가 내 삶을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너무 일만 열중해서는 내 삶이 안 행복해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에만 열중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년 책을 2권씩 발간한다. 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왜 꿈을 꿈만 적어? 실행 계획을 적어야죠. 이건 꿈만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눠서 썼어요. 무슨 분야를 익히고 배울 건지. 뭘 배울 거냐? 그러면 내가 뭐 배우고 싶은 건지를 좀 더 써야겠죠. 안 그런가요? 뭐 배우고 싶지? 써보고. 내 관리를 뭘 써야 돼? 저는 나이가 30 될 때까지 다이어리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정을 했어요. 목표 관리, 시간 관리 하자.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모든 책에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이어리 쓰자. 작정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다이어리를 안 쓴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물론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건 서서히 늘어나요. 그런데요, 내 마음을 작정하는 건 서서히 안 돼요. 내가 다이어리 쓸 거야! 그럼 그때부터 써야 돼요.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면둬. 그래서 한 번에 끊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핀 적은 없어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한다? 마음은요, 정하는 것 같고도 안 돼요. 신년계획 늘 효도할 거야! 효도 안 하잖아. 다이어트 할 거야! 안 하잖아. 마음을 결정할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돼요. TV 출연한다. 매일 블로그를 썼어요, 제가. 제가 그때 당시에 세바시, 강연 백도씨 맨날 보고 썼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내 블로그에? 작가가 와요. 세바시 작가가 와요. 그리고 또 누가 와요? 그때 때밀이 아저씨. 때밀이 아저씨가 나와서 강연 백도씨에서 10분 강의를 해. 그분이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맥이 넓어지죠. 늘 블로그를 썼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더라. 그리고 저는 사실 어쨌든 자네가 좀 덜 발전되니까 강의 글쓰 사실 못 써요. 그러니까 잘 쓰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강사들보다는 못 쓰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LG전자 강의 의뢰가 다 블로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내가 회사를 지원해서 가는 게 연봉이 더 세요?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게 더 세요? 스카우트 제의죠. 블로그로 찾아와서 강사님 강의료가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막 가는 콩알만 해져갖고 아무렇지 않은 척 비싸게 불러요. 그럼 모시러 가겠습니다. 좀 그렇게 강의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몸값이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더 뛰었겠죠. 그 강사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쟤는 나보다 경력도 짧은데 강의료가 높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도 높게 불러.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왜? 강의 장소를 내야 되니까. 다른 강사보다 내가 더 뽑히려고 강의 단가를 자꾸 낮추는데 나는 뭐예요? 간이 콩알만 하지만 일단 불러보고 그들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안 돼서 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 맞춰드릴게요 이랬거든요. 나한테 오게 해야 돼요. 그게 블로그가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책을 2번씩 발간한다. 망했어요. 저렇게 썼지만 안 됐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계속 시도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에서 한 줄도 쓰고 2줄도 쓰고 나는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인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삘 받아갖고 5줄 쓰고 어느 날은 삘 받아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요. 책 쓸 삘이 와 하는 느낌이 와요. 오늘은 내가 뭔가 감정에 충만해. 그럼 그날은요 커피숍 가세요. 그러면 뒤에 아줌마가 막 시댁 욕하고 있고 앞에 아줌마가 막 남편 욕하고 있는데 안 들려. 니네들은 그대를 욕해라. 난 내 책을 쓴다. 안 들려요. 그렇게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다 저는 카페에서 막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을 2권씩 발간해요. 매일 글 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작정을 하고 쓰겠다? 안 나와요. 매일 글을 쓰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1년에 독서 50권. 책을 많이 읽어야 그 책의 내용들이 나한테 올라가죠. 글 쓰는 방법도 사실 모방해서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쓴 거 비슷하게 나도 바꿔 써보고. 그렇게 논문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내 글솜씨도 늘어나겠죠. 인맥 관리 잘한다. 모임 활동도 해야겠죠. 교육도 들어야겠죠. 지인들 자주 연락해야겠죠. SNS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팬층을 늘려나가라. 그러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책을 낼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시죠. 아니라고, 더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해가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쓰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1년 해야 되는 게 뭔데? 자, 2020년의 꿈이에요. 10년 뒤의 꿈이었다고요, 이거. 2010년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2011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꿈꾼다고 해서 다 올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책을 내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2021년에 책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제 책을 내겠다라고 꼭지점을 찍어 놓으시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뒤의 목표지만 그래서 2011년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래서 2015년까지 해야 되는 게 뭐야? 내 꿈을 일단 크게 꾸시고요. 쪼개세요. 애들이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꿈을 어떻게 꾸는 거야? 너 엄마가 꿈을 꿔본 적 있어? 얘기를 해주지. 그쵸? 자, 어떻게 꿔야 돼요? 꿈은 크게 꾸는 거예요. 크게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뭐 하는 거예요? 이 큰 꿈을 쪼개서 계획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나가다 보니까 중간이라도 갔어. 그럼 감사한 거죠. 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룬 꿈인 거예요. 목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일단 크게 꾸고 어떻게 해라? 나눠서 실행해라. 이게 목표를 생각하고 꿈을 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시작할 건데 이게 뭐예요? 6화 원칙.
육하 원칙에 의해서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할 거야. 글 언제 쓸 건데? 언제 쓸 거예요, 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시간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TV 안 보고라 없었잖아요. TV를 볼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포기할 거, 결단, 끊을 걸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을 걸 끊어야 다이어트도 되고, 끊을 걸 끊어야 효도도 되고, 끊을 걸 끊어야 책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뭘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지치기. 꼭 가지 위에 글씨가 예쁘게 안 올라가도 돼요. 원래 마인드맵의 정석은 뭐냐면, 가지를 치세요. 가지 위에다 글씨를 쓰세요예요. 원래 정석이. 근데 그거를 아시려면 이제 마인드맵을 좀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맵이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딱 이제 일단 거기까지 마음이 갔잖아요. 일단은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연결해서 쓰시는 거에 목표를 두세요. 그래서 행동과 목표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아까 육하원칙.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럼 언제 해야 돼? 이런 목표가 있는데 내가 누굴 찾아가서 방법을 물어봐야 돼? 나 이런 게 있는데 나 누구랑 그럼 어울려야 돼? 장 대표님이랑 어울려야 돼? 뭐 이런 것들. 그걸 계속 그냥 나누어서 쓰세요. 고민하세요. 생각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돼? 여기 얼마야? 막 점검을 해봤어. 비싸. 남편이 어차피 운동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빼고 만다. 너 돈 받지 마. 후원 받지 마. 계단을 올라가. 아파트 계단 2칸씩. 그죠? 막 10,000보를 걸어. 15,000보를 걸어. 내가 능력을 성과로 연결할 수밖에 없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가지 위에 원래는 글씨가 올라가는 게 맞지만 어떻게 해야? 이렇게라도 써라.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화살표로. 이건 원래 마인드맵은 아니지만 가지 위에 글씨가 올라가야 마인드맵이지만 이렇게라도 써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썼던 감사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잘하는 방법은 저도 보시면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그림 그린 것도 있고 대충 그냥 가지만 친 것도 있고 그림을 다운받아서 한 것도 있고 또 다운받아서 그린 거고 중간중간 제 그림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때 마인드맵이 달라요. 자, 마인드맵을 훈련하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의 카페에 메일 마인드맵을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메일 마인드맵 카페를 검색하셔서 거기 가입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 저에게 배운 많은 분들이 메일 마인드맵을 올려요. 지금 요즘에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매일 감사 마인드맵을 올리고 있어요. 그걸 왜 제가 이거 보시면 날짜 보면 2월 달에 했거든요. 이거 왜 했냐면 제가 2월 달에 사실 1월 달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원래 저는 공황장애 늘 있습니다. 늘 공황장애 안에 살아요, 저는. 근데 1월 달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서 멈춰 서서 달리질 못했어요. 달리면 전부터 들이받을 것 같아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뭐 신앙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이 없어요. 없는데 붙잡고 막 울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때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이뤄냈던 사람인데 그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 가족을 위한 책임감. 그리고 저는 이제 저한테 교육받은 분이나 저한테 강사과정 받으신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책임감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나 봐요. 거기다 12월에 책을 냈는데 얘기했잖아요. 영풍문고, 교보문고 다 문 닫았다고. 강의도 안 됐다고. 책도 못 팔았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이 무너졌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때 1월 달에 공황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감사할 일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의 감사를 따라 그리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 거기 그지 같은 남편 써 있어요. 근데 그지 같은 남편이 무사히 퇴근해서 감사. 그지 같은 남편이 무사히 퇴근한 게 왜 감사할까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월급도 갖다 주지. 내가 아플 땐 어쨌든 죽도 사다 주지. 애 아플 때 1시간이라도 놀아주지. 없는 것보다 나아. 아이들 막 공부 안 해. 막 반인반수야. 막 집을 좀비처럼 걸어 다녀. 막 엄마 아빠랑 대화도 안 해. 근데 애가 학원에서 안전히 돌아오는 것조차 감사. 제가 또 써놨잖아요. 애기 손가락이 10개인 게 감사. 그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다 감사구나. 근데 나는 왜 감사할 게 눈에 안 보이지? 보일 때까지 따라 그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거고요. 그것도 내 마인드맵이에요. 제가 이 마인드맵 책을 쓰면서 저작권을 알아봤거든요. 따라 그리는 거는 저작권 위배 안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이 못 따라 그리거든. 저작권의 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따라 그리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번호 매기세요. 1번 마인드맵, 2번 마인드맵. 따라 그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이제 감사할 게 생기나는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 나의 감사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그래서 마인드맵 따라 그리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양식을 만든 거예요. 목표를 관리하라고 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배우신 분들이 근데요 쌤 어떻게 다이어리를 쓰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마인드맵이 들어간 그 시간 관리한 속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배우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구매는 마인드맵으로 시간 관리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제가 쭉 만들어 놨고요. 이건 감사 마인드맵 양식지예요. 그래서 아예 오늘 표정. 이걸 딱 쓰기 전에 거울을 봐. 표정이 그지 같아요. 내 표정을 먼저 보세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하루를 살고 있었구나. 내 표정을 그린 다음에 내 오늘 감정이 뭐가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요. 저요? 오늘 짜증났어요. 근데요, 그 짜증이라는 감정 안에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가요. 외로움도 있고요. 화가 남도 있고 서운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짜증난 걸로 끝내요.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몇십만 원씩 한 시간에 주고 그 상담소가 뭐예요? 그 사람 물어보죠. 왜 짜증나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요? 그분은 질문하고 몇십만 원을 받아가요. 얘기는 누가 했어? 얘기는 내가 했는데. 그쵸? 그래서 하부르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부르타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마인드맵이에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짜증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외로운 게 있었거든. 너 왜 외로웠어? 서운했구나. 왜 서운했어? 너 흥분했구나. 왜 흥분했어?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한 이유도 다르고요. 외로운 이유도 달라요. 제가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나랑 말 안 하니?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이렇게 쫄았어. 제가 무서운가 봐요. 쫄아가지고 나 오늘 회사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왜 나랑 말 안 해? 이러면 나 오늘 회사에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게 쪽지에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써요. 하루 일과 보고하기. 이렇게 써서 안방에 붙여놔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과 저도 살거든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게 생기고, 우리 애기 아빠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희 아기 아빠가 마인드맵을 써요. 글씨 요만하게 써. 보이지도 않아.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만해. 무슨 돋보기로 막 이렇게 봐. 그러면은 나는 회사를 왜 가는가? 나는 애를 왜 보는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애 보는 게 소외를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도 내가 잘하는 일이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회사를 왜 가는가? 내가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돈을 누가 주는가? 막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했대. 한 달을 더 살아보겠대. 부들부들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죠? 이러고 쓰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걷다 대고 너 일한다고 누가 그 돈을 너한테 주냐 이런 말을 내가 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죠. 너 다 그러고 살아. 애 키우면서 다 그러고 살아. 애기 엄마도 원래 다 우울해. 엄마도 어렸을 때 20대 때 애 키웠어.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내가 나를 위로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쓰면서 쓰다 보면 내가 다른 데서 화가 나는데 내한테 짜증을 내고 반성해야죠. 그죠? 그리고 내가 쓰다 보니까 남편의 그런 성격이 좀 공감은 돼. 그럼 공감해야죠. 그리고 쓰다 보니까 내가 내 화를 누구로 때렸어. 내 스스로가 셀프로. 어제는 화가 3시간을 갔는데 오늘은 화가 3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거 발견을 쓰고 이제 이걸 감사 마인드맵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 맵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엄마들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도 얘기하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 가볍게 훑어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렇게라도 자꾸 내가 감사할 것들을요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독서 마인드맵 할 수 있는 양식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책을 다 읽고 책을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누구한테 좋아요? 저자한테 좋아요. 어머 내 책을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블로그에 올려주셨는데 이건 저자한테 좋다고. 땡큐 땡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오늘 꽂힌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꽂히세요 그냥. 오늘 내가 오소희 이 샤넬보다 마인드맵을 보다가 아이가 얘기한 10손가락에 꽂혔어. 어머 아이가 엄마 내가 10손가락이 있어 행복하죠. 이거 꽂혔어. 같이 막 울어. 울고 넘어가. 그러지 마시고 10손가락을 써. 그러면서 나는 내 새끼가 어디가 정상이라서 감사하지? 저는 이상하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 100일 때 안구 색깔이 달라가고 가봤더니 아이가 여기 안구 암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구로 접수했어. 100일에.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눈이 정상인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또 우리 아이가 10손가락, 우리 아이가 2발, 우리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어. 이만해서 감사하다. 이게 다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독서 마인드맵이 단순히 독서를 정리하는 마인드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얘네에서 무슨 깨달음이 왔지? 내가 여기서 뭘 배웠지?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만약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6가지를 발견하시잖아요? 이 책에서
내가 쓴 내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키워드를 6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게 목차가 될 수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목차는요 별게 아니라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면 키워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셔야겠네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밑줄 긋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꽂히는 게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인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그 위에다 글을 또 쓰세요. 이 키워드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글을 그 위에다 쓰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독서법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책을 그지같이 읽으라 그래요. 아, 책 좀 그지같이 읽으세요. 아니, 마인드맵도 이쁘게 하려고 뭐 마인드맵 어디다 전시할 거야? 뭐야? 왜 다 예쁜 마인드맵만 선호해? 마인드맵도 그지같이 그리라고. 낙서하듯이 그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인드맵도 독서도 내 생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쁠 필요 없어요. 예쁘고자 하는 것에서 해방되세요. 예쁘고자 하는 거는 얼굴에 화장만 하면 돼. 맨 얼굴이면 남한테 민폐잖아, 솔직히. 민폐잖아. 그러니까 예쁘고자 하는 건 내 얼굴에 하시고요. 마인드맵은 나 혼자 보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인데 뭐하러 또 예쁘려고 해. 그지같이 하세요. 책도 아니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6,000원인데 13,000원 뭐가 아깝다고 그 책을 막 고이 읽으셨다가 막 내다 팔잖아요. 그지같이 읽으세요 그냥. 어차피 내가 한 줄만 밑줄 그어도 그 책 못 팔아요. 특히 저자 사인 받은 책은 못 팔아요. 내가 그래서 엄마들 만나기만 하면 책을 막 사인을 막 이름을 막 쓰는 이유가 팔지 말라고. 내 책 팔기만 해봐 이거거든 내가. 그죠? 책을 그지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키워드 동그랗게 딱 쳐놓고 거기다 내가 글을 써버려. 그럼 그 책은 내 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맵스쿨을 들으시면 첫 번째 책을 제가 바인딩을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다 책을 내가 잘라버렸어. 뚫어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장점을 쓰고 그 위에 내 장점을 써서 꽂으라고. 내 단점 마인드맵을 따라서 내 단점을 써서 꽂으라고. 그럼 그 책은 누구 책이 돼요? 내 책이 되겠죠. 내 책에서 책을 읽고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내 책입니다 하고 메일만 차르르 이렇게 넘겨준 동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 책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책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저는 계속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독서 마인드맵. 책을 읽고 내가 변할 걸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도전을 했어요. 다시 썼어요. 다시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이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이유는요. 나는 강사니까. 나는 꿈을 꾸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하다가 에잇 마셔버리고 하다가 에잇 마셔버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4년이 걸렸는데 이게 사람이요. 계속 시도하다 보면요. 누구한테 실망을 할까요? 나한테. 네가 애 때문에 다이어트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네가 남편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너는 너 때문에 못하는구나. 너가 이번에 이 고비를 한번 넘겨보지 않으면 너는 평생 날씬한 몸으로 못 살아보겠구나. 근데 내가 작년에 마음을 먹고 했는데 좌뇌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왜 프로필 찍는 날짜를 애들 방학으로 했을까? 제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 때 헬스장을 가가지고 애들을 여기 팔목에다 끈을 묶어놨어요. 한 명은 YG 캠프를 이렇게 켜놓고 한 명은 여기 제 거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그림 색칠하는 걸 해놓고 여기다 묶어놓고 애들이 그 유통 기한도 아니야. 유통 시간이 50분을 못 넘기잖아요. 막 아령을 막 들고 선생님이랑 막 빨리 애들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러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그조차도 스토리가 된 거죠. 엄마들한테. 엄마들한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라. 빨리 그래 머리가 좋아져라. 시간에 계획을 해라. 이렇게 계획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일단 했고 이때 한번 하고 다시 살은 쪘지만 지금 제가 요즘에 제 인스타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한번 해내고 나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마음먹으면 다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겨요. 요즘 열심히 집에서 막 홈라이딩도 하고 막 집에서 막 줌바를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막 따라하면서 쪽팔린 거 없어 저는. 예전부터 나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막 줌바 제 거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오시면 돼요. 화장도 안 하고 찍어 막 유튜브도 화장도 안 하고 찍어. 그리고 애기 아빠가 있잖아요. 화장은 하고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이미 결혼했잖아. 내가 이러고 찍으면 네가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도 릴스에도 올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마인드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생각지도 다이어리. 그때 이제 요 슬로건으로 간 거고 지금보다 엄마의 생각을 명품으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자, 이 양을 보여드리죠. 양, 시간이 몇 시예요? 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인드맵은 전적으로 이거예요. 양 채우기예요. 양을 채웠죠. 양을 채웠잖아. 그죠? 양 채우기예요. 내가 정말 많이 그려야 마인드맵이 늘어요. 오늘 저한테 설명을 했다고 해서 마인드맵이 막 집에 가서 막, 강사님 설명 들을 때는요, 막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왜? 1번 마인드맵이거든. 1번이거든. 근데 양을 채울 때 마인드맵이 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려라? 4글자. 그지같이 그려라. 책 어떻게 읽어라? 그지같이 읽어라. 자, 그럼 글을 쓴다. 어떻게 써라? 그지같이 써라. 박형근 코치 아세요? 박형근 코치가 나한테 전화 와서 누나 왜? 나 그지같이 좀 써도 돼요? 어디다 써? 내 책에다 쓴대서 오소희가 얘기했다고 해! 오소희가 그지같이 얘기했다고 해. 왜냐면 거기 그 단톡방에 엄청 사람이 많아요. 1000명이 넘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지같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다들 박수를 치고 막 시원해 막 나도 그지같이 할게요. 나 이러고 난 거예요. 강의 후기가 다 그지같이야. 다 그지같이가 후기야. 그래서 내가 그래 써라! 대신 오소리가 썼다고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지같이를 특허를 내려고 지금. 내 거야. 이거 내 거 상표 등록. 그지같이 그런 거. 그래서 양을 채우셔야 돼요. 그지같이 그리는 마인드맵 양을 채우셔야 나중에 그림도 좀 예쁘게 그려지고 글씨도 좀 조그맣게 해갖고 예뻐지고 거기다가 글씨가 안 예쁜데 색깔을 칠했더니 색깔 칠하니까 예뻐지고 여러분은 색깔 칠하니까 좀 예뻐졌잖아요. 그죠? 맨 얼굴 아니잖아. 좀 칠하니까 예뻐진 거잖아요. 주근깨도 가려지고 기미도 가려지고 입술도 좀 빨개 보이고 그죠? 우리가 립스틱이 점점 빨개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의 힘을 믿고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어도 글씨가 그지같이 써졌어도 색깔이 있으면 다 예뻐 보인다.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채우셔라 라고 말씀드려요.